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황인우 강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벌써 네 번째 단원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번째 단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메인 기획서 작성 이후에 UI와 UX를 이용한 UI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이론 수업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UI 기획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UI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라는 거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U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UI라는 거는 게임하고 유저, 즉 게임이 있고 유저가 있으면은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유저에게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면 UI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유저가 게임에 무언가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 UI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저가 게임 내에 하고 싶은 입력, 게임이 유저에게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출력, 이런 부분의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UI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기능적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I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UI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건을 만족을 해야 UI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UI가 갖춰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다 갖춘다고 7가지 정도 되는데, 이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UI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즉 우리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만족시키지도 않는다, 일부러. 근데 기획 의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UI로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음 UI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좋은 UI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UI 조건은 크게 아까도 말했지만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그래서 자세하게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요렇게 7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4단원부터는 제가 이 PPT에 진행하는 방법이나 양식이 3단원까지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3단원에서 제가 목차 잡는 법, 그리고 기획서 순서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컨텐츠 설명을 하면서.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제가 PPT 진행하는 것도 앞에 이런 부분 빼고 나면은 처음에 똑같이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분류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부터. 그쵸? 종류부터 얘기를 했죠? 한 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했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예상이 가죠? 뭐부터 나올까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나올 거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도 기획서를 작성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useful 들어가겠습니다. useful, 즉 유용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I가 왜 유용해야 될까요? Why? 우리는 항상 이 Why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UI는 왜 유용해야 할까요? 첫째, UI는요, 유저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 쓸 UI예요. 필요로 하지도 않는 UI야.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잘데기 없는, 즉 쓸데없는, 필요 없는 정보만 유저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UI는 없는 게 유저 입장에선 더 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UI를 넣으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대체 필요하지도 않은 UI를 집어넣으면서 게임의 용량이 늘어나죠? 이미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용량도 늘어나고 제작 기간도 오래 걸려요. 안 만들어도 될 거 만드니까. 안 만들어도 될 거 만드니까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유저가 필요로 하는가, 이 정보를. 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안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유저는 우리가 어떤 몬스터를 공격을 딱 했을 때 내가 데미지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유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UI적으로 표시를 해줬을 때 유저에게는 유스풀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데미지를 안 찍어준다고 설정을 했어. 자, 그럼 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고요.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의도라면은 의도적으로 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좋은 UI가 아니다라는 이유는 내 의도와 맞는 UI가 가장 좋은 UI예요. 그래서 유스풀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보면요. 유저블. 사용하기 쉬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듯이 UI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저가 UI를 사용하고 필요로 할 때 UI는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유저가 UI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유저가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유저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말 또 했네요.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유저가 사용을 안 함으로써 UI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 UI는 필요 없어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저의 편의성에 초점을 어느 정도 맞추는 부분입니다. 유저의 편의성. 유저가 얼마나 편한가? 연출적인 부분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버튼을 누르라는 의미로 테두리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 그게 화면 전체를 가릴 정도로 막 화려해. 필요 없죠? 그런 거? 오히려 유저가 필요 없어 하지. 이런 거 왜 집어넣었어? 이런 생각하지.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을 또 예시로 좀 들려면은 만약에 스킬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아는 방법은 단축창에 이렇게 스킬들 이렇게 있고 그 단축창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스킬 올린 다음에 그 단축키 눌러가지고 스킬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내 게임은 유저가 불편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스킬창 열어서 클릭해서 써야 돼. 스킬 쓸 때마다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기획 의도였어. 재밌을까요? 게임이? 자, UI적인 얘기가 아니죠? 재밌을까요? 아무리 그게 내 기획 의도와 맞는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저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유저가 불편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UI가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findable. 찾을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스테이터스를 캐릭터 정보창이라는 어떤 UI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유저가 나 힘이 얼마지? 이런 거 해서 좀 보고 싶어. 좀 알고 싶어.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 도통 못 찾겠는 거야. 그럼 유저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난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럼 좋은 UI인가? 아니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뒤에 이제 accessible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좀 접근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접근성에서도 어떤 측면, 전달적인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달적 측면. 접근성은 내가 얼마나 쉽게 편하게 이 UI를 발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여기는 얼마나 쉽게 유저에게 정보 전달을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캐릭터 정보창에 그런 정보가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유저는 접근성적인 측면, 즉 캐릭터의 정보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하죠. 열어요.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가장 재미를 느낄 때가 언제냐?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을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갔을 때. 캐릭터 정보창을 열었으면 그 안에 캐릭터 정보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거기 캐릭터 정보 안에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캐릭터 정보창에 힘이 없어. 어딨지? 찾기 시작하죠. 없네? 이런 경우도 유저가 불편해할 거고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유저러블과 같이 불편함, 사용안함, 재미없어짐. 이어지죠. 다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달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또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나랑 몬스터랑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둘 따다다닥. 자, 그래서 내 몬스터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렸는데 데미지가 갑자기 여기서 바바박 떠요. 이렇게 1000.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나요? 1000의 데미지를 줬다라는 게? 되기야 하겠죠. 잘 되냐? 이렇게 우리는 띄워놨어. 그럼 유저는 나 데미지 몇 나왔냐? 그 문의를 넣겠죠. 때렸는데 데미지가 안 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의도대로 구석에 띄워놨어. 답변에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분을 안내를 해줘요. 자, 그럼 유저가 받아들일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서 짜증이 발생을 하겠죠. 유저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감성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게임을 끌 확률이 높아져요. 피곤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의 어느 정도 편의성, 이것도 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궁금했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게 7가지 조건의 UI의 종류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짧게 3가지 종류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론 수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분할을 했으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UI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